네, 안녕하십니까. 애국탈모 박수영 작가입니다. 개헌 세력의 음모를 넘어 김문수 후보로 윤의견입니다. 들어가시죠. 한덕수 총리가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개헌과 관련하여 저는 견제와 균형, 즉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고 그 이상 권력 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의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오해까지 있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헌정회를 방문해서 그동안 헌정회가 준비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국민들께서 정말 환영할 만한 방안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고, 헌정회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 총리대 등 권력 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있다. 이 권력 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있는 그 개헌이 사실은 이제 내각제 개헌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크게 보면은 내각제성 개헌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각제를 추진하려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내각제성 개헌을 추진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는 이제 들을만한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계의 원로들께서 지혜를 모아 만든 개헌안이다. 이제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쭉 말씀하신 이제 지금은 뭐 잔연됐지만 이제 한덕수 총리가 그 대통령 후보를 이제 강탈해 갖고 이제 추진하려고 했던 그 개헌안이 어떤 개헌안이었는지 한번 이제 실체를 우리가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원로들을 많이 만나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 만나신 원로들을 제가 이제 사진을 쭉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셨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분이 손학규 전 대표, 그 다음에 이제 정대철 헌정회장,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이제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다 올르시고 이분들 의견을 이제 잘 들어갖고 이제 개헌안을 만드셨다는 거죠. 다음 장. 2월 6일 날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때에 이제 주최하신 분이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시죠. 이제 주최를 하셨고, 여기에 참석했던 이제 면면들을 보시면 이제 이분이 권성동 의원, 이분이 이제 성일종 의원, 이분이 이제 김진표 전 국회의장,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 그 다음에 헌정회장, 정대철 헌정회장, 분권형 개헌, 재앙정 대통령제를 그만두자라고 이제 팻말이 있죠. 이제 이게 이제 내각제 비스무리한 개헌인데 결국은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요분이 누구시더라? 다음 넘겨주시죠. 이분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이분이 아마 보자, 여기 이름 있으실 텐데, 여기 김동용 아닌데 누구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3월 6일 날, 한 달 정도 지나갔고 3월 6일 날 이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 이제 또 열었는데, 이때도 이제 기라성 같은 많은 분들이 이제 쭉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비롯해서 여기 손학규 민주당 대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김진표 전 국회의장, 건노갑 김대중 재단 이사장, 그 다음에 정대철 헌정회장, 김동용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 연세 많이 드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균한 민주화 추진회 협의회 의장, 뭐 이런 분들이 쭉 있고, 이분도 중요한 분인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넘어가시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요날 쭉 참석한 인물이 보시면 여기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그 다음에 김진표, 안철수, 그 다음에 허나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쭉 참석하셨다. 다음. 2월 25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최후 변론을 하셨습니다. 이때 계속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좀 당 쪽에서 이제 개헌 관련된 압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그 개헌 관련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면, 자녀 임기에 인정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재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집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다. 이제 요게
개헌 관련해서 내가 뭐 전혀 안 할 건 아니고 이제 뭐 일정 부분 개헌 뭐 관련해 갖고 이제 니네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런 모임도 하고 내한테 이제 건의도 하고 하니까 내가 이제 다시 컴백하게 되면 개헌 문제도 내가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게 하는 정도의 이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 4월 2일 날 이제 이게 4월 4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이 인용되신 거고요. 그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니스트가 다시 한번 이 개헌 관련해 갖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좀 압박을 이제 가한 게 이제 요 칼럼입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윤 대통령은 6개월 안에 자진하야 하겠다. 그 일정부터 밝히기 바란다. 개헌과 정치 개혁하다가 임기 다철 공산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헌재에서 손 써갖고 이제 보수 쪽 그 재판관들 우리가 이제 그 구호 삼아갖고 니를 이제 기각도나 각하를 시켜줄 테니까 대신 너는 6개월만 하고 내려가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사람들한테 개헌을 맡겨라라는 이제 요구를 이제 김순덕 칼럼이라는 이제 칼럼을 통해 갖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결국은 탄핵이 이제 인용되게 된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요때에 요 같은 날입니다. 4월 2일 날 이제 요 박은주 이제 TV조선의 이제 박은주 기자가 방송에서 한 얘기입니다. 보수 모 후보가 보수 재판관, 헌재 재판관 조한창으로 하여금 탄핵 인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TV조선의 박은주 기자가 한 바가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이제 스크립트입니다. 조한창 법관에게 이 보수 쪽 후보가 인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민주당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되게 충격받았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조한창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신지호의 쿨톡. 신지호는 잘 아실 겁니다. 이제 한동훈의 이제 책사 이제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조한창이 3표까지 움직일 수 있다. 이제 보수 쪽 3표를 움직여서 결국은 8대 0으로 탄핵 인용된 건데 이제 같은 날입니다. 4월 2일 날 탄핵이 인용된 건데 결국 조한창 쪽에 이제 손을 써갖고 뭐 보수 쪽 대권 후보 뭐 누가 움직여갖고 이제 조한창이 결국은 탄핵 인용으로 돌아섰다 하는 이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다음 장. 김경률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동훈의 책사죠. 김경률 윤 탄핵 심판 인용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정치 시그널에 동일한 4월 2일 날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탄핵이 인용되게 된 4월 4일 날 이제 인용되게 된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4월 4일 날 이제 대통령께서 탄핵을 인용하게 된 거는 이제 민주당 쪽에 그 이재명 쪽에 이제 그 포섭된 헌법재판관들도 있겠지만 그 뭐 4표라든지 5표라든지 그 나머지 3표를 갖고 온 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 이제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그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해서 인용으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는 게 이제 옳은 판단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장.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개헌특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개헌특위에서 발표한 5대 개헌 방향. 이게 이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4월 10일 날 개헌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개헌 못하면은 헌법의 저주를 못 피한다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한덕수 총리가 이제 추진하려고 했던 개헌이 어떤 방향인지가 당연히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니까요, 당연히 어떤 형태의 그런 개헌이냐. 첫 번째,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그 다음에 국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해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나누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의 상당 부분을 이제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한 다음에 그 국무총리한테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이제 이게 가장 좀 핵심적인 국민의힘의 견안이었고 그 한덕수의 견안도 이제 동일한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중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은 개헌이 되게 되면은 대통령의 권한 자체가 크게 축소될 거기 때문에 이제 권한이 축소된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하든 5년 단임을 하든 뭐 30년 독재를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행정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 그래서 이제 도지사나 뭐 군수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권력을 이제 막강하게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바꾸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크게 의미는 없고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헌법 개정 절차를 연성화해서 헌법 개정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특히 내각제 헌법으로 개헌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이제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개헌이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연성 헌법으로 바꾸게 되면은 국민 투표 없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결정만 하면은 헌법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연성 헌법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체제로 이제 끌고 가는 연성 헌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각제로 가는 이제 이런 투트랙 전략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요게 이제 1월 26일입니다. 1월 26일 날 이제 아까 헌정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헌법 개정안이 되게 좋다. 나 그걸 따르겠다라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정회안은 어떤 거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 헌정회안이 어떤 건지 여기 인터뷰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월 26일 날 헌정회장 이제 정대철 회장이 이제 기사 인터뷰하면서 쭉 얘기한 내용이고요. 다음 장 넘기시면. 무엇보다도 재앙적 대통령제 폐해가 12.3 비상계엄을 통해 확인된 만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죠. 12.3 비상계엄을 한 게 재앙적 대통령제 폐해이기 때문에 개헌을 해서 재앙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의원 내각제에 가까운 형태로 가야 된다는 이제 그게 큰 틀이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바람직한 개헌 방향으로 의원 내각제와 그 다음에 이원 집정부제 플러스 4년 중임제 모델. 이게 이제 아까 국민의힘에 얘기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의회에서 과반의 지지를 받은 대표가 총리가 돼서 행정부인 내각의 책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의원 내각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민적 요청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어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각제지만 이름을 살짝 바꾼 이원 집정부제 플러스 4년 중임제 모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이제 헌정에서는 얘기를 한 거고 그 헌정의 모델이 바람직하다. 국민들이 좋아할만 하다라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다는 거죠. 이원 집정부제는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가 절충된 것으로 내란 전쟁 등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지만 평상시에는 총리가 내전에 관한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평시에는 총리가 대통령인 체제가 이원 집정부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전쟁은 거의 없잖아요. 모두 거의 평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결국은 총리가 대통령 역할을 한다는 게 이원 집정부제의 골자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등의 권한만을 가진다. 국방은 이제 아시겠지만 뭐 전쟁 안 하면 국방은 할 일이 없는 거니까 외교는 이제 외교 나가서 무슨 뭐 의전받는 뭐 그런 거니까 다 의미 없는 거죠 사실은. 이원 집정부제는 책임 총리제, 양원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요 책임 총리, 양원제, 지방분권이 국민의힘이 그 제시한 이제 5대 개헌 방향에 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당의 경우 개헌에 적극적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당의 경우에 국민의힘의 경우에 개헌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개헌에 반대하는 대통령을 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 3명, 헌법재판관 3명 움직여갖고 결국은 대통령을 탄핵 인용해서 몰아낸 거고 몰아낸 다음에 개헌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고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만났는데 흔쾌히 원포인트로 단기간에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찬성했다. 이제 그래서 권영세가 한덕수를 이제 적극적으로 밀려고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쿠데타를 시도를 했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쫓겨나는 일이 있었죠. 다음.